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입니다. 러시아가 어제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가문이 전 세계로 돌고 있는데요. 이 해뿐만 아니라 이 국내 언론에서도 이번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으면서 이 머리 기사로 중요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요, 이 국제 정세, 경제, 또 심지어는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이 난민도 500만 명 이상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다방면으로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사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크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푸틴은 왜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공격을 했냐. 두 번째는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한국과 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겠죠. 한국에는 역시 우크라이나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하고 이 서방, 이 중간지대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이 서방과 또 이렇게 안전을 도모해 준다는 그런 조건으로 핵까지 갖고 있다가 그걸 다 포기를 하고 이렇게 중립을 선언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는 국가다 이렇게 생각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이번 사태가 한반도에 상당한 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월 9일은 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또 대선 후보들이 이번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국민들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포 여러분들도 국제적으로 이 관심이 쏠린 사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에도 한 1만 3천여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 주로 이 고려인 동포들이겠죠. 이렇게 사는 곳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옛날에 이 구소련 지역에 있다가 이 독립된 국가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도 한 1만 3천여 명의 이 재외동포, 이 고려인 동포들이 사는 지역이다. 그래서 제가 이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지금 우크라이나의 사태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이해해야 될지 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이 방송에 또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 푸틴은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냐, 이 부분입니다. 뉴스를 분석을 해보면요, 첫 번째, 이 푸틴은 교묘하게 이 화전양면 전술을 썼다는 점이 또 특이합니다. 우크라이나 공격은 없을 것이다, 이 푸틴은 누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은 이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할 것이다. 그래서 북경 동계 올림픽에 이 푸틴이 직접 개막식에도 참여를 했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 북경 동계 올림픽 기간에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미국 측에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푸틴이 개막식까지 참여를 했는데 이 동계올림픽 기간에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좀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만큼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 러시아 군대의 움직임이 아주 긴박하다는 걸 말해 주는 것이겠죠. 결국은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공공연히 얘기를 했지만은
어제 24일 이 새벽 5시경 한국 시간으로요, 기습적으로 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별 군사 작전이다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요. 그러나 이 세계는 이게 특별 군사 작전 정도가 아니다. 이 전면전을 실시한 것이다 하면서 지금 상당한 이 우크라이나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는요, 이 우크라이나가 이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게 바로 러시아의 분명한 입장이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토는 1949년 미국, 캐나다, 유럽 등 10개국이요. 12개국이군요. 이렇게 발족을 시킨 이 집단 이 방위기구입니다. 이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는 노스 아틀란틱 트레티 오르가니제이션, 그 영문의 연 약자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1949년 당시 이제는 냉전 체제 하에 있었죠. 그래서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 동구권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토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를 대항하는 그런 연합 군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999년도에는 이 나토 확대 일환으로요, 옛 공산권 국가인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9개국으로 늘어났고요. 2002년도에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또 리투아니아 등 이 발트 3개국이 또 참가를 했고요. 2004년도에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또 불가리아, 또 루마니아, 옛 이 동구 이 공산권 국가들도 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설 60주년을 맞는 2009년에는요, 알바니아, 또 크로아티아가 가입을 했고, 그리고 2017년 6월에는 이 몬테네그로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에는 북마케도니아가 3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토가 처음에는 12개 국가로 이렇게 발족을 했지만은 지금 30개 국가로 아주 세력이 커진 그런 상황으로 되어 가고 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우크라이나의 이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이 대통령은 발빠르게 또 역시 나토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해 11월부터 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나토에 이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 이 러시아의 분명한 입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푸틴의 이 정치적 야망, 그러니까 대국 부활, 뭐 이거를 저는 드러낸 것이다, 이런 건데요. 최근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은요, 러시아 국민의 67%가 이 소련 붕괴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 소련을 건국한 이 블라디미르 레닌도요, 우크라이나를 잃으면은 러시아는 머리를 잇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이 러시아에 있어서는 이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중요한 나라인 것이죠. 이 8년 전, 그러니까 2014년도죠. 이 우크라이나하고 이 흑해 이쪽에 있는 그냥 크림반도라고 있습니다. 이 크림반도 거기가 이제 우크라이나로부터 이제 독립되었죠. 그때 이 러시아가 상당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이 지금 세력간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 러시아가 대국으로 이렇게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우크라이나를 반드시 세력권 안에 넣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는 푸틴의 이 사명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는요, 이 푸틴 대통령이 이 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이 러시아인과
이 우크라이나인의 역사적 동일성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까지 이 발표를 해서 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 집권을 노리는 이 푸틴의 정치적 셈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를 이번에 공격한 것, 결국 러시아 국민의 지지를 끌어들이는데 유리하다는 이런 정치적 셈법이 또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보통 이 푸틴을 21세기의 차르를 꿈꾸는 지도자다, 대통령이다, 이런 별칭이 붙고 있습니다. 이 푸틴은요, 2020년도에 개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해졌죠. 그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푸틴이 장기 집권을 하려면은 2024년도 대선까지 높은 이 지지율을 또 유지를 하는 것이 주요 관건입니다. 러시아도 어쨌든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 선거를 통해서 이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그리고 2024년도에 이제는 푸틴이 또 성공을 해야 또 장기 집권도 가능하겠죠. 그러려면은 이 러시아의 국민이 그 지지를 계속 끌어올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 러시아의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들이는데 그래도 효과적이다고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유,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푸틴이 있었다는 논문, 러시아인과 이 우크라이나인의 역사적 동일성,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 YTN 방송이 어제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집착하는 데에는 이 나토의 동진을 막는다는 표면적 이유 외에 또 다른 배경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푸틴의 논문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논문의 주요 내용은 러시아인과 이 우크라이나인 그리고 벨라루스인은 모두 유럽에서 가장 큰 국가였던 고대 루스의 후손이다. 이 푸틴이 언급한 이 고대 이 루스는 이 키예프 공국,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 이름이 키예프인데요. 이 키예프 공국을 설립한 그 왕국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역사적으로 이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은 같은 이 슬라브족으로 밀접한 유대 관계가 있으면서 형제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혁명의 주역이었던 이 트로츠키와 또 후르쇼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도 이 우크라이나 출신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푸틴이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러시아 땅이다, 지난해 12월 달에 연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세기 말 거의 모든 이 우크라이나 지역이 러시아에 이 병합이 됐죠.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독립된 것은 그로부터 이 소련이 붕괴될 때, 1989년 말에 이 소련이 붕괴될 때, 그때 이제 독립국가로서 이 우크라이나도 독립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불과 30여 년 전까지 옛 소련 소속이었고, 이 산업 중심지이자 유럽의 빵 공장으로 불리는 곡창지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 경제적으로도 이 상당히 중요한 곳이다. 이와 관련해서 2월 5일 주간 동아가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 대국, 자원부국, 이 우크라이나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이 소련 부활, 향한 이 디딤돌 되는 이 국가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기사를 소개했는데요. 그 기사를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는 예로부터 유럽의 빵 바구니로 불려왔다. 이 국토 대부분이 검은 흙을 뜻하는 체르노젬으로 덮여 있기 때문이다. 이 흑토는 비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영양분이 많아 씨앗만 뿌리면 각종 곡물이 잘 자란다. 네, 그 원전 사고가 있었던 이 체르노빌 지역이 우크라이나에 위치해 있죠. 네, 체르노젬, 이게 이제는 검은 흙, 이걸로 이렇게 덮여 있는 땅. 그래서 아주
밀농사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죠. 현재 전 세계 밀 수출의 10%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옥수수 수출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소련의 이 식량 기지 역할을 했던 곳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우크라이나는 자원 부국이다. 이 철광석이 매장량이 세계 1위이고요. 석탄이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고, 망간, 티타늄, 니켈, 흑연 등 이 드미트리 멘델레프의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자원이 대거 매장되어 있다. 이 때문에 소련은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에 군수 및 중공업 산업단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여러 비극을 겪은 이 우크라이나가 형제 국가인 이 러시아의 침공 위협으로 최대 위기에 현재 직면해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러시아와 이 같은 뿌리이다. 이 우크라이나의 원조인 키예프 공국은 882년 동슬라브 민족이 세운 첫 나라이다. 이렇게 주간 동화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동화는 이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EU에 가입을 하면은 러시아는 말 그대로 순망치안, 그러니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그런 뜻이죠. 순망치안. 이런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할 경우에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은요, 러시아 국민의 67%가 이 소련 붕괴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과거 소련을 건국한 블라디미르 렌이 우크라이나를 잃게 되면 러시아는 머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대국 부활을 꿈꾸는, 옛 소련을 꿈꾸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이 디딤돌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론에 힘입어서요, 이 푸틴이 화전, 양면 전술도 써가면서, 겉으로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기습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했죠. 결국은 이 8년 전 이 크림반도를 독립시켜서 이 러시아권에 넣은 것처럼요. 이 친러, 이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이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도네츠크, 루간스크 주 인민공화국이 있는데 이 두 나라를 돈바 지역에 있는 이 두 나라를 독립시키고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시키고 러시아권에 이렇게 세력으로 넣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돈바스 지역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현재 소속돼 있으면서 친러 성향의 국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러 성향, 우크라이나 군에 이렇게 반항하는 이 친러 성향의 반군들이 주둔을 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푸틴은 이곳에 이 평화유지국 명목으로 이 군대를 이렇게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도 했죠. 그러나 이번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이 전면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 돈바스 지역뿐만 아니라 거의 우크라이나의 3개 지역을 동시에 이렇게 타격하는 그런 공격을 감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8년 전에 이 크림반도 때와는 이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 이런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바스 지역의 이 도네츠크와 이 루간스크 이 독립을 넘어서 이 우크라이나의 전역을 완전히 러시아의 이 세력권 안에 넣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분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푸틴이 지금 그런 속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들을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관측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그냥 미국이요, 또 서방 국가들이 이번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주목해 보게 되는 주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처음에 왜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지 거기에 좀 주안점을 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계속 이어서 여기에 대한 이 중국의 입장, 그리고 한반도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이것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